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6월 29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여기 피난구 유도 등의 요 2선식하고 3선식 배선의 요 미완성 결선도를 완성하고 2선식하고 요 3선식 배선의 차이점을 두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도 등을 보시면 안에 그 박스를 열어보면은 적색 한 가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흑색이 또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백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적색은 우리가 점등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흑색은 충전선. 그 다음에 이 백색은 전원선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걸 공통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선식일 경우에는 이 적색하고 이 흑색을 묶어서 한 가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백색을 또 한 가닥으로 해서 이선식은 이렇게 두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미완성 결선도 완성을 할 때 요 이선식은 요 적색, 요 점등선하고 흑색을 같이 묶는 거죠. 묶어서 전원선하고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백색은 이제 별도로 따로 여기 한 가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미완성 결선도 이선식을 쉽게 여러분이 완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3선식은 적색, 흑색, 백색이 있는데 적색은 이 점등선이니까 여기 점등선에다가 여러분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이 점은 꼭 찍어 줘야 돼요. 그다음에 흑색은 충전선이죠. 그래서 요거 충전선에다 연결해주고 점 찍어준다는 거, 연결이 되어 있다는 표시죠. 그다음에 요 백색은 공통선 또는 전원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결선도를 갖다가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배선 방식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선식은 항상 평상시든 또는 화재시든 이건 상시 점등이죠. 즉 24시간 동안 계속 점등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요 3선식은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만 점등이 되는 거죠. 즉 평상시에는 소등이 되는 거고 화재 시에만 점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전 상태, 이 충전 상태는 3선식이든 2선식이든 평상시에 상시 충전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선식 배선의 결선도 쉽게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 거고 3선식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배선 방식의 차이점. 2선식 평상시나 화재시나 항상 점등 상태. 그다음에 3선식은 평상시에는 불이 안 들어오는 소등 상태고 화재 시에만 점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 상태는 2선식이나 3선식이나 항상 예비 전원은 충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3선식 배선에 이 전멸기 부착할 경우에는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 유도등의 요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할 경우에 점등되어야 할 경우죠.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점등되어야 하는 때는 머리 글자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비상, 방자, 요 5가지. 요건 그 시험에서 쓰라고 종종 나와요.
그래서 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감지기 또는 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그 다음에 요 비상경보 설비는 바로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죠. 그 다음에 요 상은 상용 전원이 정전이 되거나 아니면 전원선이 단선이 되는 경우, 방은 요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요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는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때에서 요 전기 회로에 전멸기 설치할 때, 점등되어야 하는 때는 여러분이 5가지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요 중계기의 그 설치 방식에 따라서 집합형하고 이렇게 분산형으로 구분하는데 네모칸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집합형, 그다음에 요 분산형. 그래서 요 집합형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요 중계기에다가 요 발신기를 여러 개 연결해 놓는 거죠. 경계구역을 여러 개 담당을 하는 거예요. 즉 중계기 하나가 뭐 3개에서 뭐 6개 정도 이렇게 담당하는 걸 우리가 집합형이라고 하고, 분산형은 말 그대로 중계기 하나당 발신기 하나를 갖다 연결해 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분산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력 전원은, 요 집합형은 외부에서 전원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요 입력 전원은 AC, 요거는 집합형은 요 AC 220V를 사용하는 거고요. 분산형은 수신기 전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 직류 24V를 갖다 이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전원 공급은요, 요건 외부 전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외부 전원을 갖다 이용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비상 전원이 내장이 되어 있죠. 비상 전원이 내장. 그래서 여기는 외부 전원이 220V이기 때문에 요거를 24V로 전원을 해서 비상 전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류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합형은 입력 전원이 외부 전원이기 때문에 220V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그 전원 공급은 외부 전원 이용, 그다음에 비상 전원이 내장이 되어 있죠. 배터리가. 그래서 요 220V를 24V로 전환해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류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거에 비해서 요 분산형은 수신기 전원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기 전원은 24V잖아요. 그러니까 정류장치가 불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회로의 그 수용 능력이죠. 그래서 집합형은 대용량이에요. 그래서 약 30에서 40회로 정도 큰 용량을 쓰는 거고, 요 분산형은 소용량 5회로 미만일 경우에는 분산형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전원 공급 사고예요. 그래서 여기 집합형 같은 경우는 외부 전원이 차단이 될 경우에는 내부에 비상 전원이 있기 때문에 예비 전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 거고, 분산형은 중계기 전원선로가 수신기에서 들어오는 전원선로가 단선이 되면 중계기 자체가 고장이 나서 화재를 감지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다음 3번 넘어가죠. 자, 이 3번은 무선통신 그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무선기기 접속 단자의 설치 기준을 3가지만 쓰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기가 좀 복잡하죠. 5가지인데.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쉬운 거 있죠, 쉬운 거. 자, 이 단자는 요 한국 산업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요건 안 써도 무방해요. 단자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그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 이건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암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차 때 꼭 암기하던 지상에 설치하는 요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에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요 접속 단자는 5m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자의 그 보호함 표면에 무선기 접속 단자라고 한 표지 설치하는 거.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요 세 가지만 써도 6점이면 세 가지만 써도 3점은 맞잖아요. 이렇게 반타작 정도만 해도 성공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암기하기가 좀 어려우면 간단한 거 서너 가지만 여러분이 암기해도 부분 점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한테 유리한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그림과 같은 요 유접점 회로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자, 물음 가번은 회로에 대한 요 논리 회로를 갖다 그리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요 X1. 자, X1은 뭐 릴레이가 될 수도 있고 계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는 계전기예요. 자, X1 릴레이가 출력이 나오려면 X1은 요 A하고 A 스위치죠. 그다음에 여기 접점이 B접점이죠. X2. 이게 B접점이니까 바가 되는 거죠. 둘이 무슨 관계예요? 직렬 관계니까 곱하기죠. 도트. 그래서 출력 X1은 A하고 X2의 직렬인데 X2가 B접점에서 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릴레이 X2가 되는 거죠. 자, X2는 출력 X2는 요 B하고 요 X1하고 직렬 관계죠. 근데 X1이 뭐예요? B접점이니까 여기다 바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논리 회로로 그리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쪽이 지금 A죠. 여기가 출력이 X1이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AND 회로 입력이 여기 B가 있는 거죠. 출력은 X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NOT 회로가 지금 그려져 있죠. 자, 보시면 여러분이, 자, A가 스위치가 접점이 되죠. 자, 그러면 요 X2가 B접점이니까 출력 X1이 나오죠. 근데 X2는 이쪽에 릴레이 X2가 동작이 되면 접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X2에 부정회로가 되는 거죠. NOT 회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X2가 동작이 되면 X1은 동작이 안 되고, X2가 동작이 안 돼야 출력 X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X1, 출력 X1은 입력이 요 A하고 요 X2의 부정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입력은 요 X2가, 즉 A는 그대로 X2가 X1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근데 부정회로니까 NOT 회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2 출력 X2는 입력이 요 B하고 X1에 이게 부정회로죠. 이놈이 입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면은 쉽게 여러분이 그 논리 회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은 회로에 대한 요 동작 상황을 타임 차트로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요 X축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타임. 근데 Y축은 동작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요 A가 동작이 되면 요 X1 출력이 나오면, 즉 B를 여러분이 눌러도 요 X1이 릴레이가 동작이 되면 얘는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B를 스위치를 안만 온 시켜도 X2는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요 놈이 B 접점이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A의 그 스위치가 동작이 되면 무조건 X1이 출력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A가 동작이 됐죠. 자, 그럼 출력이 나오는 거죠. X1은 출력이 나오다가 B 스위치를 다시 또 눌렀어요. 눌러봤자 이미 X1 릴레이가 동작이 되니까 얘는 떨어진 거죠. 그래서 A가 입력이 되면 X2는 출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얘를 떨어뜨리기 전에. 그래서 그대로 A가 동작이 되면 그대로 출력이 나오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래서 A하고 B가 스위치가 떨어지면 출력이 없고, 다시 얘가 동작을 안 하고 B만 동작이 된 거죠. 그래서 B가 동작이 되면 당연히 X2 출력이 나오죠. 자, X2 출력이 나오면 요 X2 B 접점이 떨어지죠. 그럼 X1은 동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아무리 A라는 스위치를 누르더라도 X1은 동작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입력 우선회로, 상대 동작 금지 회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가 먼저 동작이 되면 A를 아무리 동작을 시켜도 여기는 X2의 그 릴레이가 동작하는 거죠. B가 먼저 동작이 되면 B가 동작이 끝날 때까지 B가 동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B의 동작이 끝나고 다시 얘가 동작이 끝나고 떨어지겠죠. 그러면 X2의 릴레이가 소자가 되니까 얘가 다시 붙는 거죠. 그래서 A를 동작을 시키면 그대로 X1이 동작이 되는 거죠. 자, A가 스위치가 떨어지고 A가 떨어지고 B가 붙으면 X2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타임 차트는 잘 생각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5번으로 가죠. 자, 5번으로 가기 전에 요 인터록 회로라는 거. 그래서 요 인터록 회로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입력 우선회로, 상대 동작 금지 회로라고 하는데, 먼저 동작한 그 회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입력 신호 중 먼저 동작한 쪽이 우선으로 동작하고 나중에 입력되는 회로는 동작을 갖다 금지시키는 회로로서 우리 전동기에 보면 Y델타 기동회로에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즉 Y로 기동되면 절대 델타 기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문제 5번 가죠. 자, 문제 5번은 분당 Q가 15루베죠. 펌프의 분당 토출량이 15세제곱미터. 자, 높이가 18m. 물탱크에 양수하려고 한다. 강물음에 답하시오. 조건에 보면 펌프의 효율은 60%. 그 다음에 역률 있죠. 코사인 세타는
예, 80%니까 0.8이 되는 거고. 자, 축동력은 15%의 여유. K값이죠. 15%의 여유니까 1.15가 되는 거죠. 자, 물음 가번은 전동기의 용량을 갖다 계산하는 거예요. 킬로와트. 자, 우리 전동기 용량 킬로와트는요. 유체의 비중량 뉴턴 퍼 미터의 3승. 여기에다 토출량 세제곱 퍼 세크. 여기에다 H 전량적 미터죠. 자, 요놈을 여기가 킬로와트니까 뉴턴 퍼 세제곱을 킬로뉴턴으로 바꿔야 되니까 1000으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에 효율로 나눠주고 여기에 전달 계수 K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체의 비중량 물이니까 주어지지 않아도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세제곱.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자, 펌프의 토출량은 15 세제곱. 요거 세크니까 1분은 60 세크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 전량정 18m죠. 자, 이놈을 킬로뉴턴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주고 효율 60%니까 0.6. 여기에다 전달계수 1.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의 전동기 용량값은 84.53kW가 바로 전동기의 용량값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은 부하 용량을 물어본 거예요. 즉 피상 전력을 물어본 거죠. 자,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유효 전력이라는 거 킬로와트 있죠.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 킬로볼트 암페어죠.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역류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뭐예요? 부하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 즉 피상 전력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을 갖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터 용량, 이게 바로 유효 전력이니까 84.53kW를 역률 0.8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부하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05.66이에요. 다음 물음 다루가죠. 자, 물음 다는 전력 공급은 단상 변압기 2대를 불결선해서 전력을 갖다 공급을 한다면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냐. 우리 델타 결선이라는 것은 이게 델타 결선이죠.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은 요 단상 변압기를 갖다가 세 대를 갖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났어요. 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요거를 제거를 시키는 거죠. 요거를 제거시켜 가지고 삼상 전원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양이 V죠, V. 이게 바로 V결선이에요. 변압기 하나를 갖다가 제거시킨 상태죠. 이때 단상 변압기 요 한 대의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죠. 요 놈은 지금 부하 용량 있죠? 부하 용량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 변압기 하나 제거하고 단상 변압기 2개로 V결선 했을 때 단상 변압기 1개의 용량은
아까 우리가 그 부하 용량 105.66이죠. 요 놈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61 킬로볼트 암페어가 바로 그 변압기 한 대의 부하 용량 값이 되는 거죠. 다음 6번으로 넘어가죠. 자, 6번은 요 불꽃 감지기 설치 기준을 세 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암기 사항이에요. 그래서 공칭 감시거리 및 공칭 시야각은 형식 승인의 내용에 따라야 된다는 거. 감지기는 요 공칭 감시거리하고 공칭 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죠. 그다음에 감지기는 화재 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라든가 또는 벽 등에 설치가 돼야 되죠. 자, 감지기를 요 천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감지기는 어디를 향하나 바닥을 향해야 되죠. 자, 불꽃 감지기를 여기 천장에다 설치할 경우 바닥을 향해서 설치가 돼야 되죠. 또 이쪽 구석에다 설치하는 경우 있죠, 여기다. 그래서 이쪽이 각이 되는 거죠. 감시거리. 이놈을 벽에다 설치하면 이렇게 감시거리가 되는 거죠. 자,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 불꽃 감지기 설치. 자, 그 밖에 설치 기준은 형식 승인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 시방에 따라 설치하면 되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지상이 10층이고 또 연면적이 5,000제곱 내화 구조인 업무실에서 요 비상 방송 설비 설치하는 거죠. 자, 확성기의 음성 입력. 자,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실외는 시끄러우니까 크게 소리가 나야 들리겠죠. 그래서 실외는 3W 이상. 실내는 조용하니까 1W만 돼도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물음 4번은 수신기가 화재를 수신한 후에 몇 초 이내에 비상방송이 나가야 되냐. 이건 10초 이하. 화재안전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물음 4번은 경보 방식 종류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화직상 우선 경보 방식 대상은 일단 5층이 이상이 돼야 되죠. 5층 이상. 그리고 동시에 연면적이 3,000제곱 3,000제곱 초과죠. 이게 바로 발화직상 우선 경보 방식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보 방식의 종류는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 그 다음에 경보 대상층, 발화층하고 경보 대상층. 자, 발화층. 그 다음에 경보 대상층. 자, 발화층이 2층 이상일 경우 발화층하고 플러스 그 직상층이죠. 그 다음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 그 직상층, 그다음에 지하 전층이죠. 지하층. 그래서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 당연히 발화층 플러스 그 직상층 플러스 기타의 지하층.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이건 아마 다 암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상방송설비에서 화재 안전기준, 이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확성기의 그 음성 입력은 여기 실외는 3W 이상, 실내에 설치하는 건 1W 이상이죠.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 음량 조정기의 요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는 거. 긴급용, 업무용, 공통선에서 세 가닥. 자, 조작소 입지는 0.8m 이상 1.5m 이하. 그다음에 발화직상 우선경보 방식 대상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제곱 초과. 그다음에 그 비상방송 소요 시간은 10초 이내로 나가야 되는 거죠. 다음 8번 나가죠. 자, 8번은 그림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요 전기적 개통도인데 조건을 참조해서 A에서 E까지의 배선수하고 배선의 용도를 빈칸에 1에서 7까지 채우라는 얘기죠. 자, 우선 여러분이 여기 A를 보면은요, 여기 습식, 여기에 지금 습식 유수검지 장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클래퍼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 1차 측, 이쪽이 이제 2차 측이 되는 거죠. 자, 이쪽에 뭐가 있어요? 리타딩 챔버가 있죠. 또는 압력도 있지만 그냥 한 대도 있고요. 여기 오리피스 들어가고, 이쪽에 압력 스위치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수신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에 뭐가 있어요? 네, 여기에 밸브가 폐쇄되면 수신기에서 알려주는 템퍼 스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각 박스가 있고, 여기서 TS로 한 가닥, 압력 스위치 한 가닥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통선 가야 되겠죠. 공통선 TS로 한 가닥, 압력 스위치 쪽으로 한 가닥이죠. 그래서 요 A는 요거예요, 요거. 공통선 하나,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 하나, 압력 스위치 하나, 그 다음에 TS 하나. 이렇게 세 가닥이 들어온 요 부분을 지금 여기서 A라고 표기한 거죠. 그래서 A는 알람 밸브에서 사이렌이죠. 그래서 알람 밸브에서 요 사이렌 사이에는 배선이 세 가닥이죠. 배선의 용도는요, A는 요 압력 스위치, PS죠. 압력 스위치 한 가닥. 그 다음에 템퍼 스위치 한 가닥. 공통선 한 가닥에서 A는 세 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여기 사이렌이 하나 추가된 거죠. 자, B는 사이렌 하나 추가되니까 압력 스위치 하나, 템퍼 스위치 하나, 사이렌 하나, 여기 공통선 하나. 그래서 당연히 네 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로 가죠. 자, C는 여기 알람 밸브를 몇 개 담당해요? 2개 담당하죠. 자, 알람 밸브를 2개 담당하니까 이쪽에도 템퍼 스위치, 이쪽에도 템퍼 스위치,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도 각각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가 2가닥, 템퍼 스위치가 2구역이니까 2가닥, 사이렌도 2구역이니까 2가닥, 공통선은 당연히 한 가닥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7가닥이 되죠. C는. 그 다음에 D로 가죠. 이 D는 요 압력 챔버에서 요 수신기까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압력 챔버에 보면은 이쪽에 압력 스위치가 있죠. 압력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주펌프에 기동되는 여기에 종단저항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그 뒤에는 여기 종단저항이 되려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가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압력 스위치 2가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압력 스위치하고 여기에는 이 압력 스위치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2가닥이라는 것은 극성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가니까 그냥 압력 스위치 2가닥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2로 가죠.
자, E는 수신기하고 동력 제어반 사이에는 자, 펌프를 갖다가 기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정지도 시켜야 되니까 정지. 그래서 공통선 한 가닥 들어가죠. 자, 그러면 기동이 됐으면 기동 확인이 들어가는 기동 표시등 또는 이걸 운전 표시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지 표시등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에는 5가닥. 그래서 3가닥, 4가닥, 7가닥. 그 다음에 2가닥. 그 다음에 5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이해가 갈 거예요.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화재 안전 기준 중에서 요 비상 조명등, 요 비상 조명등 설비를 3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상 조명등 설치 기준 3가지가 있는데, 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거실하고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1룩수 이상의 조도가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예비전원 내장하는 요 비상 조명 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 점검 스위치가 설치가 돼야 되고, 해당 조명 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하고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갖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 요 3가지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죠. 다음 10번 넘어가죠. 자, 10번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요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 스위치를 조작을 했는데 기동용 가스 용기가 개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원인 중 전기적 원인 4가지만 쓰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제어반이 있겠죠. 자, 이쪽에 집합관이 있고요. 여기에는 저장 용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택 밸브가 들어가요. 각 방호구역별로 선택 밸브가 들어가죠. 여기는 안전 밸브. 자, 그럼 여기에 기동용 가스 용기가 있어요.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죠. 여기도 기동용 가스 각 방호구역별로 들어가죠.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 그래서 여기서 동관이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동용 가스 용기에서 요 동관이 가가지고 선택 밸브를 열어주고 그 남은 가스가 다시 이쪽에 저장 용기를 개방하는 동관으로 연결이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택 밸브 열어주고 그 배관이 다시 용기 그 동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이 돼야 기동용 가스가 방출이 돼서 약재 저장 용기가 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제어반에서 요 솔레노이드 밸브까지 배선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2가닥이죠. 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2가닥이죠. 그럼 여기는 3가닥이 되는 거죠. 즉 솔 2개 공통 하나 해서 3가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동 스위치를 눌렀으나 기동용 가스가 개방이 안 됐으면 전기적인 원인을 4가지만. 자, 이 제어반에 전원이 차단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요 제어반에 있는 요 토글 스위치를 여러분이 수동으로 기동을 해도 전원이 안 들어가 있으면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어반의 전원 불량이에요. 두 번째는 요 수신기의 요 제어반에서 수동 기동 스위치를 눌렀지만 얘가 접점 불량, 즉 수동 기동 스위치의 접점 불량이 되면 마찬가지로 1로 전원 투입이 안 되니까 솔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단선이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동용 가스가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동용기에 부착된 솔레노이드에
고장이나 또는 코일의 단선, 그다음에 제어반하고 솔레노이드 사이의 배선 불량, 이 배선이 여기서 잘려져 있다, 단선이 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소리 동작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동용 시한 릴레이가 불량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연상을 하시면 쉽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1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인지 쓰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전기나 요 전자제품, 자, 여기에 먼지나 아니면 수분 또는 습기가 다량 묻어가지고 전류가 여기에 흐르겠죠, 그럼. 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돼요? 배선의 그 피복이 다 탄화가 되겠죠. 자, 결국 탄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피복이 다 검게 타버리면, 탄화가 되면 누전이 발생이 되겠죠. 아니면 단락이 되겠죠, 배선이. 자, 누전이나 단락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꽃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불꽃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 불꽃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트래킹 이펙트, 트래킹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11번 같은 경우는 답을 쉽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시는 거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저압 옥내 배선의 요 금속관 공사인데요. 요 금속관하고 박스. 자, 여기 금속관이 들어와요. 여기에 박스가 있는 거죠. 사각 박스 아니면 뭐 팔각 박스. 박스가 있는 거죠. 자,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는 거예요. 자, 금속관을 구부릴 때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면 안 되죠. 즉, 이 금속관을 구부릴 때 이쪽이 심하게 변형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측에 요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요거 6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 아웃렛 박스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 사이의 요 금속관은 몇 개소? 3개소를 갖다가 초과할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만들면 안 되죠. 굴곡개수가 많을 경우, 길이가 30m를 초과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갖다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12번은 여러분이 가로놓기니까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서 대부분 나왔던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속관의 요 시설일 때 기준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 반지름하고 관 안지름의 6배 이상. 근데 금속관이 3개소를 초과할 경우 굴곡개소를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굴곡개소가 많을 경우, 요 30m를 초과할 경우에는 풀박스 설치해야 된다는 게 시험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배관 공사의 요 부품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유니버셜 엘보, 링 리두셔, 커플링, 유니언 커플링, 부싱, 그 다음에 로크너트, 로멀밴드, 새들, 리머, 파이프 커터, 파이프 밴더까지 해서 11가지죠.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으셔가지고 주로 뒤에 설명을 해주고 앞에 부품명을 쓰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13번 가죠. 다음 13번은 소화 펌프로 사용되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요 기동 방식.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예요? Y델타 기동 방식이죠. Y델타 기동법. 두 번째는 요 전전압 기동법 또는 직입 기동이라고 하죠.
요거는 직입기동법.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펌프의 용량이, 모터 용량이 작을 경우에는 그냥 직입기동, 전전압 기동법을 쓰고, 펌프가 좀 크다 그러면 Y델타 기동법을 쓰는 거죠. 이 이외에도 여기 리액터 기동법, 기동보상기법, 콘돌파 기동법 해서 여러분이 5가지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다음 14번 가죠. 저 내용은 여러분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 방법만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돼요. 14번 가죠.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여기 감지기를 갖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조건을 참조해서 감지기의 소요 개수, 감지기 설치 대상의 바닥 면적은 500제곱미터, 내화구조. 감지기 종류는 차동식 스포트형 2종.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3.75m죠. 그럼 여러분이 소방 대상물에 따른 그 감지기의 종류에 따른 그 기준 면적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차동식 스포트형하고 보상식 스포트형은 같죠. 그 다음에 요 정원식 스포트형이 별도죠. 그래서 요 부착 높이가 4m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4m 이상 8m 미만. 그래서 각각 내화 구조하고 기타 구조, 내화 구조, 기타 구조죠. 그래서 요 차동식하고 보상식 스포트형은 1종일 경우에는 95, 45, 30, 2종일 경우에는 74, 35, 25죠. 3종은 없어요. 정원식 스포트형은 특종 74, 35, 25. 스포트형 2종하고 같죠. 차동식하고 보상식. 1종은 6, 3, 3, 15. 2종은 20, 15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 대상물에 따른 요 감지기의 종류는 반드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지, 이거를 여러분이 암기를 안 하고 가면은 시험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내화 구조고 바닥으로 높이가 3.75m죠. 자, 3.75m니까 4m 미만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내화 구조라고 되어 있죠. 자, 감지기는 차동식 몇 종? 2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4m 미만 내화 구조 2종은 기준 면적이 70제곱미터죠. 그래서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죠. 자, 기준 면적 70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7.14가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소수점이 나면 절상이니까 8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요 감지기의 종류는 여러분이 기준 면적은 꼭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기 감지기 소요 개수도 잘 나오죠. 그래서 복도하고 통로는 1, 2종일 경우에는 보행거리 30m마다, 3종일 경우에는 보행거리 20m마다, 그 다음에 계단하고 경사로울 경우 1, 2종은 수직거리 15m마다, 3종은 수직거리 10m마다 해서 요것도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5번 가죠. 네, 15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광전식 분리형이라는 것은 여기 경계구역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쪽에다가 송광부, 이쪽이 수광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평상시에 송광부에서 수광부 쪽으로 빛을 보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연기가 발생이 되죠. 자, 연기가 발생이 되면 연기 입자가 올라가겠죠. 자, 연기 입자가 올라가서 요
빛을 갖다가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수광부가 받는 빛이 적어지니까 그걸 화재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기는 요 수광면이죠. 수광부의 요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수광부. 요 수광부는 het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란한 벽으로부터 몇 미터, 이쪽 벽으로부터 요 광축은 0.6m 이상 이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0.6m. 자, 감지기에 요 송광부하고 수광부는 설치된 요 뒷벽으로부터,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의 위치. 자, 이쪽이 뒷벽이면 여기에 송광부. 그럼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는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광축의 요 높이는 천장 높이의 80% 이상이 돼야 되죠. 광축의 길이는 공층 감시거리 범위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로놓기니까 여러분 이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에 16번으로 가죠. 자, 16번은 송풍기의 전동기 소요 출력이에요. 그래서 이 송풍기, 전동기의 소요 출력은요, Q 풍량이죠. 풍량은 세제곱퍼 분. 여기에다 전압 밀리미터리 AQ. 자, 이놈을 여기 분을 갖다가 지금 킬로와트니까 이거 102로 해주고요.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죠. 다시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풍량은 지금 720 세제곱퍼 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압은 지금 100mm HG예요. 자, 이거를 미리미리 AQ로 하려면 일기압이 760mm HG죠. 이놈이 10332 mm AQ H2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1359.47이 나오는 거죠. mm AQ. 자,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분을 세크로 하기 위해서 60. 자, 효율은 55%, 0.55. 자, 전달계수 K는 1.2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348.95kW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럼 17번 가죠. 자, 17번은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인데 자탐 설비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정격 전압의 요 80%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리고 요 음량이죠. 그래서 이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요 중심선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그다음에 요 감지기 및 발신기의 요 작동과 연동돼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 요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8번으로 가죠. 자, 18번은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요 기기의 명칭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공장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정전이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갑작스런 정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전 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용 발전 전원으로 바꿔주는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비상발전기의 운전 중 주전원이 다시 살아날 경우에는 비상발전 전원에서 상용 전원으로 복원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용 전원이 정전될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절환되는 전기장치. 반대로 상용전원이 복구될 경우에는 상용전원으로 자동으로 절환되는 전기장치. 이게 뭐예요? ATS라는 거죠. 자동 절환 개폐기. 그래서 자동 절환 개폐기는 자동은 오토죠. 절환은 트랜스퍼. 개폐기는 스위치잖아요. 그래서 자동 절환 개폐기는 오토 트랜스퍼 스위치라고도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기중 차단기는 에어 서큐트 브레이커죠. 그래서 요거는 ACB라고 하는 거죠. 배선용 차단기는 MC12.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마지막 문제죠. 19번 나가죠. 자, 다음은 상용 전원이 정전이 될 경우에는 예비 전원으로 절환이 되고, 상용 전원이 복구가 되면 자동으로 예비 전원에서 상용 전원으로 절환되는 시퀀스 회로의 미완성 도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 동작에 적합하도록 시퀀스 제어도를 갖다 완성하라는 거죠. 자, 보시면 MC12 요 놈을 갖다가 투입을 하면, 얘를 투입을 하면, 그 다음에 PB1을 누르면, 요 PB1 스위치를 갖다 누르면 MC가 여자가 되고 주접점 MC1이 붙는다는 얘기죠. 닫힌다는 거죠. 그래서 상용 전원에서 요 전동기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터 M이 동작 회전을 하고 표시등 램프 RL이 점등이 되는 거죠. 또한 보조 접점 MC1A 요 놈이 접점이 이루어져서 폐로돼서 자기 유지 회로가 구성되고, MC1B가, 자, MC1B는 요 놈이 차단이 되는 거죠. 요거 떨어지는 거죠. 요 놈이 개로돼서 요 MC2가 동작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그 R상에서 한 가닥, T상에서 한 가닥 뽑아가지고 여기다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자기 유지 되려면 여기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이 상용 전원의 보조 회로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열동계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MC12 배선용 차단기를 투입을 하고 PB1을 누르면 MC1은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띄더라도 전류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MC1이 동작이 되니까 주접점이 닫히고 RL, 즉 레드램프, 펌프 기동, 모터 기동 표시 등에 적색 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상용전으로 운전 중에 PB3를 누르면, 자, PB3는 여기 있죠? 그래서 PB3를 갖다 누르면 MC1이 소자가 되고, MC1이 소자가 되는 거죠. MC1이 소자가 되면 얘가 다시 떨어지겠죠. 전동기는 정지가 되고, 적색등이 소등이 되는 거죠. 자, 상용전원이 정전이 될 경우에는 PB2를 갖다가 누르는 거죠. 자, PB2를 누르면 MC2가 어떻게 돼요? 여자가 되는 거죠. 즉, 전기가 통하게 되니까 MC2가 동작이 되면 얘 자기 유지하기 위해서 접점이 이루어지죠. 붙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예비 전원 장치에 MC2가 접점이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럼 여기가 미완성 도면이니까 여기 T상은 그대로 T상하고 연결이 되면 되죠. 이놈은 T상이니까 여기 T상. 그 다음에 가운데가 S상이죠. S-니까 여기 S상하고 연결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R-죠. R-는 다시 R상하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휴즈를 갖다 2개 설치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R 상에서 한 선 빼오고, 그 다음에 T 상에서 한 선을 빼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조 회로에서 요놈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요놈하고 연결, 여기하고 연결, 점이 지금 찍혀 있죠. 다른 한 가닥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PB2를 갖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MC2가 동작이 되니까 요 비상 예비 펌프죠. 예비 펌프에 요 주접점이 붙는 거죠. 그래서 펌프가 이제 기동이 되고, 여기 MC2는 자기 유지가 되고, 요 GL 녹색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요 예비 전원 장치에 의해서 펌프가 기동된다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여러 번 그려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이건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눈으로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회로의 미완성 도면은 주로 나왔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답안을 여러분이 여러 번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시면 가장 쉽게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쉽게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